네,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소단원입니다. 즉 조인스 앤 플랜스인데요. 조인과 혼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에서는 이제 관련 데이터를 함께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게 조인과 블렌즈입니다. 조인과 블렌즈의 각각 차이점을 보시면 조인은 행 단위로 데이터 테이블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이고 블렌즈는 집계 수준에서 여러 데이터 소스를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조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1은 조이닝 테이블, 즉 테이블 조인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여러 데이터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블로 10 이상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데이터 원본에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함께 조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타블로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 테이블을 비교적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한번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테이블은 이제 호스피탈 비짓, 즉 병원 방문 환자가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기록이 있고 입원 유형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테이블에 태연 정보와 그리고 환자 정보, 그리고 주치의에 대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결을 오른쪽 그림은 태블릿에서 연결을 조인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연에 대해서는 레프트 조인을 함으로써 아직 병원에 있는 환자를 볼 수가 있고요. 환자에 대해서는 이너 조인을 함으로써 모든 환자의 방문, 그리고 프라이머리 피시아는 이제 주치인데 병원을 방문했을 때 주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인에 크게 이제 4가지 조인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은 보시면 이제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 모두에서 조인 조건과 일치하는 레코드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일치한 레코드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치한 레코드를 왼쪽과 오른쪽에 표시를 하는 게 이너 조인입니다. 두 번째 레프트 조인입니다. 레프트 조인은 왼쪽 테이블의 모든 기록이 유지가 됩니다. 즉 오른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레코드는 결과 테이블의 값을 갖고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왼쪽 테이블에는 레프트 테이블이 그대로 들어가고 오른쪽 테이블에는 레프트 테이블과 일치하는 레코드만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트 조인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테이블의 모든 기록이 유지가 됩니다. 즉 오른쪽 테이블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라이트와 같은 레코드 값을 가지는 게 이제 왼쪽 테이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 아우터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테이블의 모든 기록이 유지되는 조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레코드에는 왼쪽과 오른쪽 값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6-2는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블로를 사용을 하면 여러 다른 데이터 연결에 걸쳐 행 수준에서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연결을 통해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SQL 서버 테이블을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과 조인을 하거나 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다른 서버에 있더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보완하거나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블로에서는 이제 실습한 걸 보시면 태블로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텍스트 파일과 이제 기존의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이러한 유형이 다른 파일도 같이 조인을 통해서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6-3은 이제 데이터 소스 혼합, 즉 블렌딩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통합은 태블러의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보기에서 여러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소스는 다른 유형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라클의 데이터를 엑셀의 데이터와 혼합할 수가 있고, 구글의 아날리틱스를 이제 데이터를 공간 파일과 혼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혼합하면 다양한 세부 수준에서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이 다이어그램과 같이 다이어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쿼리는 타블로의 주 데이터 원본에 대한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본 데이터 엔진의 집계 결과를 반환을 하고요. 세 번째는 타블로는 보조 데이터 원본에 대한 다른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는 두 데이터 원본을 연결하는 차원에 대해 기본 데이터 원본에서 반환된 값 집합을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본 데이터 엔진은 보조 데이터 원본에서 집계 결과를 반환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본 데이터 소스 및 보조 데이터 소스에서 집계된 결과는 캐시에서 함께 혼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 혼합 관계창을 캡처를 해온 화면인데요. 이 관계창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 간의 인식된 관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전환을 해서 고유한 연결 필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기에서 혼합을 위해 연결 필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렌딩의 예시를 제가 실습을 해봤는데요. 작동적인 데이터 혼합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체크된 표시는 기본 데이터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황색 체크 표시는 이제 세일즈 측정이 기본 소스에서 사용되었으며 골드에 잊혀 추천하며 두 경우의 모든 값이 지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데이터는 보조 데이터 원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칼럼스에는 원본 데이터와 보조 데이터가 함께 블렌딩 되어서 결과적으로 세일즈와 골즈에 따른 이제 이 스테이트를 데이터 블렌딩 시각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단어는 필터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석 범위를 데이터 하위 집합으로 제한하려는 경우 다음 기술 중 하나를 사용을 해서 원본에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필터는 다른 모든 필터보다 먼저 적용되어 분석을 데이터 하위 집합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필터 추출은 데이터 원본 필터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존재하는 경우 추출 필터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지정 SQL 필터는 타블로 매개 변수가 있는 사용자 지정 SQL과의 라이브 연결을 사용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1은 이제 필터링을 이제 파란색으로, 즉 불연속적인 필드 필터링을 한 내용인데요. 불연속 필드를 사용을 해서 필터링하면 유지하거나 제외할 별개 값을 선택하는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연속 부서 차원을 필터 선반에 놓으면 타블로에서 다음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필터 옵션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 와일드카드, 조건, 상위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는 각 탭에 옵션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1번 탭을 사용을 하면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 탭을 사용을 하면 지정된 값을 포함을 하거나 종료하거나 정확히 일치되는 문자열 값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탭을 사용을 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필드의 집계를 기반으로 조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합계가 $100보다 큰 부서를 유지하는 조건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탭은 필터를 상위 또는 하위 항목으로만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 합계로 상위 5개 항목만 유지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7-2는 반대로 이제 연속적인 필드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필드는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차원을 필터 선반에 놓으면 이제 다른 옵션 집합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은 실제 타블로에서 필터를 표시하는 옵션 창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창에서는 시작, 끝 또는 둘 모두가 있는 범위를 기반으로 연속값을 필터링하는 옵션이 표시가 됩니다. 또한 특수 탭은 이제 모든 값을 표시하는 제공이 되며 또 없는 값, 그리고 널 값이 아닌 값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7-3은 날짜 필터링입니다. 타블로가 날짜를 처리하는 특별한 방식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옵션이 포함이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준 날짜, 날짜 범위, 그리고 년, 분기, 개월, 일, 주번호, 요일, 연도, 월일, 개별 날짜에 따라서 우리는 날짜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7-4는 이제 필터링 옵션의 또 다른 기타 옵션에 대해서 설명한 챕터입니다. 첫 번째로 거의 모든 필드에 대한 필터 컨트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필터 표시를 선택을 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텍스트에 추가된 모든 필터가 먼저 평가되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하위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터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값, 컨텍스트의 모든 값, 계층 구조의 모든 값 또는 다른 필터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값만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필터 선반에 배치된 모든 필드는 현재 보기와 관련된 필터를 정의합니다. 즉 필터 선반에 필드 메뉴를 사용을 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데이터 소스, 현재 데이터 소스, 선택한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8장은 summary 이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타블로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주요 개념을 다뤘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블로가 기본 데이터 엔진을 쿼리하기 위해 생성하는 쿼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타블로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이해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다양한 연결의 여러 예를 보고 데이터 추출 사용의 이점과 잠재적인 단점을 고려하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조인 및 혼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필터링 옵션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작업은 타블로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추출 작업,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 조인과 블렌드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다음 장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보다 복잡한 시각화를 시작할 때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챕터 2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